안녕하세요. 23강 폐기물 처리 챕터 2 폐기물 처리의 두 번째. 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 두 번째 핵심 요점 4에서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앞에서 우리 처리 순서 봤잖아요. 수거, 수송, 전처리, 그 다음 중간 처분, 최종 처분인데 우리 앞 시간까지 이제 전처리를 받고 전처리까지 받고 이제 이번 시간에 중간 처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중간 처분이 뭐냐라고 보면은 앞에서 우리 전처리의 목적이 뭐였나요? 바로 감량하였습니다. 양을 줄이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전처리하고 나서 중간 처분은 감량화를 더 하던가, 그 다음에 독성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또 오염물질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를 독성을 낮추는 거, 유기물을 분해하는 안정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처리를 중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처분 직전에 하는 모든 처리를 우리가 중간 처분이라고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열분해 이런 거는 일단 감량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소각에서 폐열, 열분해를 할 때는 메탄 같은 연료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각이든 열분해든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태우든 아니면은 열을 가해서 분해를 하든 어찌됐건 유기물이 분해되고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니까 안정화되는 거,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축소와 계량 탈수, 이거는 우리가 수질에서 슬러지 처리할 때 봤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슬러지 처리할 때 농축, 소화, 계량, 탈수 요 순서대로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감량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퇴비화는 퇴비를 만드는 거고요. 고형화는 이제 굳히는 거예요. 고체로 굳혀서 이제 한마디로 오염물질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시멘트로 이제 완전히 안에 내용물 넣고 굳혀버리는 거, 이런 게 고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간 처분 첫 번째 이제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소각과 열분해 살펴볼게요. 자, 별표 5개짜리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소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열을 가해서 한마디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시킨다. 연소시키는 게 바로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없애는 거, 쓰레기를 이제 소각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열분해라는 거는 이게 열을 가해서 훈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시키는 거. 분해라는 거는 큰 덩어리를 이제 작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건데, 열을 가해서 분해시켜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다른 안정한 물질로 만드는 거, 이게 열분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가 잘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소각부터 먼저 볼게요. 자, 소각은 소각로에서 이제 열로 태워요. 근데 이 소각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각로 종류 한번 봐주시고요. 자, 각각의 이제 소각로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정상 소각로는 어떤 거냐? 그냥 폐기물을요, 소각로 위에 고정상이니까 고정시켜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밑에는 완전히 이제 많이 탈 거고 위엔 잘 안 탈 거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요, 바로 일부분만 잘 탄다 그래서 국부가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반력이 약하죠. 서로 이렇게 섞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국부가열이 발생하기 쉽고, 그러니까 연소율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태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태워줘야, 그죠? 오랫동안 태워줘야 잘 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상 소각로의 단점이에요. 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은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열을 받아서 플라스틱 같은 건 녹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달라붙어도 어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상 소각로가 유리해요. 근데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고정 화격자 또는 이동 화격자를 설치해서 화격자 위에 소각하고자 하는 소각물을 올려놓고 아래에 공기를 주입해서 연소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보시면 화격자 소각로는 뭘로 생각하시면 좋냐? 이제 여러분 뭐 난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대량으로 간편하게 소각할 수 있고요. 자, 대량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 운전 가능하고 하니까 많은 양의 쓰레기를 태우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 필요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달라붙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쓰레기를 한 번 더 옮겨줘야 되는데, 달라붙은 애는 눌러 붙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예요. 달라붙은 애는. 그래서 보시면 열에 쉽게 녹는 애들, 플라스틱 같은 애는 화격자가 막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화격자 소각로 이제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역시 국부가열 있고요. 소각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도 하잖아요. 화격자가.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도 들어가니까 마모 손실 심할 수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출유형 화격자 연속이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볼게요. 자,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태우고 옆에 또 가서 태우고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넣을 수 있겠죠. 계속 넣고 계속 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한 거 맞고요. 다음 체류 시간이 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짧고가 틀렸네요. 길고 교반력인 약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분 많은 폐기물에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오래 태우니까. 자, 수분이 많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오래 태워줘야 돼요. 일단 물부터 먼저 수분부터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소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긴 소각로가 수분이 많은 폐기물이 적합합니다. 수분부터 길게 태워야 수분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여기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유동층 소각로입니다. 자, 유동층 소각로는 유동매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태우는 거예요. 이 유동매체가 뭐냐면 바로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래가 어떠냐면요. 아주 입자가 곱죠. 근데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가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얘가 엄청 뜨거운 상태예요. 고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래도 여러분 불에 달궈졌다고 혹시 돌 불에 구워 보셨어요? 엄청 뜨거워요. 그거 들고 있다가는 화상 입죠. 마찬가지로 모래도요. 이렇게 가열을 해서 뜨거워져 있으면 얘가 완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불이에요, 불. 그냥 그 자체가 불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유동 매체, 모래 같은 게 아주 작고, 그 다음에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유동하면서 이제 떠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 폐기물들, 얘를 폐기물이라고 해볼게요. 폐기물들하고 붙어서, 보세요. 붙어서 그 옆에 있으면 서로 이제 열이 접촉이 되겠죠? 그러면서 소각이 일어나는 거. 이 유동 매체를 이용해서 소각하는 거, 그게 바로 유동층 소각로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 유동 매체, 그러니까 이제 연료량이 크다, 얘가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폐기물을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폐기물이 이렇게 덩어리 큰 것보다 작은 애가, 이렇게 작은 애가 훨씬 더 그 옆에 있는 모래랑 잘 접촉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연소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전처리가 필요해요. 왜? 폐기물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놔야 연소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전처리해서 넣게 되면은 균일하게 지금 연소가 되겠죠. 그죠? 그 연소 효율이 좋으니까 소각 시간이 짧아도 돼요. 그러니까 효율이 워낙 좋으니까 길게 태울 필요가 없어요. 소각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도 효율이 안 좋으니까 길게라도 태워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짧게 태워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연소분, 그러니까 연소가 안 된 부분이 적고 그러니까 2차 연소실이 불필요하다. 이것도 연소율이 크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소 온도가 낮아요. 왜냐면 연소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요, 이 유동 매체가 녹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그냥 액체처럼, 그죠? 흐물흐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동 매체가 녹지 않을 정도의 연소 온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오케이. 왜냐면 연소 효율이 워낙 좋으니까 연소 온도가 낮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보시면은 과잉 공기량도 적게 들어가죠. 그죠? 효율이 좋으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효율이 좋으니까 공기도 더 많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안전율을 높여서 더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공기량 적게 넣어줘도 효율이 좋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얘는 유동 매체가 움직이는 거지 기계는 적거든요. 그래서 교장률이 낮고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좋으니까 보시면은요, 보조 연료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연소 온도가 낮으니까 우리 대기에서 연소 온도가 높을 때 낙스 발생량이 많다 그랬죠. 연소 온도가 낮으니까 낙스 발생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단점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입자가 이제 한마디로 파쇄등으로 입자 고르게 폐기물을 전처리해서 넣어줘야 되고, 연소 온도가 낮은 이유가 이 유독물질가 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독물질가 녹는 온도 816도씨는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독매체는요, 얘네들이 소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소각되면은 이 폐기물과 같이 한꺼번에 버려야 돼요. 그럼 다음에 새로운 걸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독물질 손실로 인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물체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야 서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연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산이라든가 분진 발생량이 많고, 그다음에 운전비, 동력비가 높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유독매체 주로 이제 모래 같은 거 이용을 하는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될까요? 네,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열만 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열에도 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녹겠죠. 그래서 녹는 융점이 높아야 되고, 충격에 강해야 파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뻔한 얘기예요. 비중은 작아야 됩니다. 떠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게 다단노입니다. 다단노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다단노는 소각물을 여러 단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소각물을요 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분산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단을 거쳐서 이제 가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수평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도 난로가 있고, 여기도 난로가 있고, 여기도 소각로가 있고, 여기도 소각로가 있어요. 그러면 소각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를 또 이렇게, 여기서 소각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옮겨요. 그럼 또 뒤집어지죠. 교반이 일어나고, 또 아까 우리 연소시키지 않은 부분 또 교반하고, 그죠? 태우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여기 태우고, 또 가서 여기 또 태우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소각을 해주는 게 다단입니다. 여러 단으로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반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잘 섞이겠죠. 그러니까 가열, 국부 연소는 잘 안 일어나요. 골고루 연소가 됩니다. 그 연소 효율 좋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여러 가지 쓰레기도 처리 가능하다는 거 봐주고, 단점은요, 이렇게 여러 단으로 하니까 체류 시간이 길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분진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봐주세요. 자, 회전로는요, 여러분 군고구마 드럼통 생각하면 딱 좋아요. 군고구마 여기 있으면, 통 있으면 여기에 군고구마 들어가서 이걸 돌려주잖아요. 회전시켜주면 이 안에서 군고구마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익죠. 그죠? 자, 그래서 폐기물을 소각로를 회전시켜주면서 교반 건조 이동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넣어주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또르르 굴러서 여기 똑 떨어지는 거예요. 소각 다 하고 나서. 이 방식이에요. 군고구마 소각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점 보면 잘 섞이죠. 역시 교반이 잘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전처리 필요 없고요. 자, 교반 잘 일어나는 거 봐주고, 단점은 보면은 열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열효율이 낮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회전해주니까 먼지 발생 많다는 거, 그리고 얘가 소각도 하기 전에 그냥 또르르 굴러서 먼저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단점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5개 말고도 이제 열분해 용융 소각로, 그 다음 액체 분명 소각로가 있는데, 요거는, 자, 열분해라는 거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가열을 하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분해하는 게 열분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고 나서 뭐가 생기냐? 바로 잔여물이 남겠죠. 이거를 또 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발암물질,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을 파괴하는 방식, 요거 그대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가열해서 이제 뭘 만드냐? 산소 부족한 상태로 만들면 에너지가 메탄이 나오거든요. 메탄도 얻고, 그 다음 그 잔여물은 고온에서 녹여서 역시 파괴하는 방식, 요게 열분해 용융 소각로, 열분해와 그러니까 우리
소각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체 분무주입형 소각로는 뭐냐면 폐기물을 액체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한마디로 스프레이 뿌리듯이 우리 물 분무기 생각해 보세요. 분무기 있으면 이 분무기가 싹 이렇게 밀입자로, 그죠? 액체, 아주 작은 액체로 만들어서 분산시키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액상 폐기물을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듯이 샥샥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입자가 엄청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입자가 작으니까 비표면적 커지죠. 비표면적 커지면 반응 속도 커지고 효율 좋아지고, 그러니까 소각 잘 되는 거죠. 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가지 소각 방식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거는 이 소각로 종류별로 장단점, 그죠? 혹은 정의, 그죠? 그래서 특징들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엔 열분해입니다. 자, 열분해는요, 우리 소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서 소각은요,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소각한다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메탄을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산소를 가해서 탄소는 CO2 되고 수소는 H2O가 돼요. 그러면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소각, 즉 연소 반응식이 소각이에요.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니까 산화성 분위기에서 우리 연소 반응 발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착화점 이상으로 열을 가해주면요, 스스로 타요. 스스로 이제 열을 발생시키면서 탑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폐열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소각을 하면은 CO2, H2O 이런 기체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각하는 온도 이 정도고요. 근데 열분해는 완전 반대예요. 얘는 산소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환원성 분위기고요. 그래서 열을 계속 가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열을 계속 가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연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메탄가스. 우리 메탄은 우리 천연가스, 그죠? 우리 LNG, 주성분이잖아요.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분해를 하면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아까 소각은 기체만 나왔지만 열분해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열분해는 저온 열분해, 고온 열분인데 이 온도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분해가 공기 부족한, 산소가 부족한 환원성 상태에서 이제 한마디로 훈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특징 봅시다. 무산소 맞죠? 그리고 얘는 산화가 아니고 환원성 분위기이기 때문에 환원성 분위기에서는 여기 3 플러스 6 플러스 이게 산화수예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적은 게 3 플러스가 6 플러스 많은 걸로 변화하면 이걸 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환원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각크롬이 엄청 독성이 강해요. 삼각크롬보다도 독성이 강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얘가 생기면. 근데 얘는 열분을 시키면 육각크롬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안 쓰니까 우리 온도 높고 공기, 산소 많아야 낙스, 배기가스 많이 발생하는데 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낙스나 배기가스 발생량이 적고요. 그런데 열을 계속 가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소각 같은 경우에는 착화점 이상까지만 놔둬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얘는 흡열 반응이니까 계속 열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기 공급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화 공기 공급 장치가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회분 중에 황이랑 중금속이 기체가 되는 것보다는 고체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황과 중금속이 회분, 재중에 많아요. 그래서 고정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각이 곤란한 거 처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열분해는 한마디로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생성물 질과 양이 이게 이때랑 저때랑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십니다. 열분해는 소각과 열분해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열분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기가 부족한 상태 맞죠? 폐기물 연소시켜서 기체, 액체, 고체 다 나오는 거 맞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2번 생성되는 액체 물질은 식초산, 아세톤, 메탄올, 오일 등이다. 맞는데 일단 요거 세모할게요.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액체인지 그죠? 오일 액체인 것 같고 식초산 이거 식초니까 액체일 것 같지만 헷갈리 메탄올 알코올이니까 액체일 것 같고 사실은 다 액체 맞습니다. 근데 요건 일단 모르니까 세모합시다. 모른다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 저온법에서는 타르, 차르 같은 액체 상태 연료가 보다 많이 생성된다. 네, 온도가 높을수록요. 열분해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체랑 액체 성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저온법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고체 액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타르, 차르가 바로 고체 액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 저온 열분해는 1100에서 1500 이거 틀렸죠? 이거 고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지문 잘 모르지만 확실히 4번이 틀렸어요. 그죠? 우리 이거 저온, 고온, 열분의 온도는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4번이 틀렸네 하고 이제 4번 정답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소각과 열분의 차이점. 어떤 차이예요? 소각은 산소를 공급을 해서 하는 거고 열분에는요. 산소가 없는 무산소 분위기예요. 혹은 소각은 산화성 분위기고 열분해는 환원성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산소는 공기 중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공기를 공급해서 산소를 넣어준 거는 소각. 공기를 빼줘서 환원성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제 환원시킨 게 이게 열분해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각과 열분해 보면 이제 열을 엄청 썼죠. 그리고 이 열교환기라는 게 그래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열교환기는 폐열이 발생하죠. 소각을 시킬 때 폐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수하는 설비가 열교환기입니다. 종류 보시면 열교환기 종류 보시면요. 요거 여러분 구분만 하시면 돼요. 과열기 그러면은 포화 증기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해서 가열도가 높은 증기를 얻도록 하는 거. 그다음 제열기 그러면 과열기 중간 또는 뒤쪽에 설치하는 거. 절탕기 그러면은 요거는 보일러 급수를 예열한다. 그죠? 그다음 요거를 보시고 그다음 공기 예열기 그러면 여열을 이용한다. 그리고 연소용 공기를 예열한다. 그렇게 보시고 증기 터빈은요. 이걸 얻은 열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증기 터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 기출 문제 볼게요.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거 뭐였어요? 절탕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소가스 성분 중 저온 부식 유발하는 거 요거는 외워주세요. 산성 물질들이 이제 저온에서 이제 황산, 질산, 염산이 돼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흔히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러면 이제 삭스가 됩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 삭스, 낙스, HCl 얘네들 전부 다 산성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삭스는 물에 들어가면 황산되고 낙스는 질산되고요. 강산들이죠. HCl은 염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좋은 부식을 유발한다 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각종 연소장애와 그 대책. 방금 우리 예제에서 살펴봤던 저온 부식이 뭐냐면요. 얘가 우리가 보통 연소 온도 그러면 한 800도씨, 1000도씨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150도씨 혹은 250도씨로도 나올 수 있어요. 250도씨 혹은 150도씨 이하로 온도가 낮아지면요. 바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한마디로 수분이 생겨요. 수증기가 기체인데 얘가 수분, 그러니까는 액체로 저온에서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안개처럼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이제 물방울로 이슬처럼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는 온도가 바로 250도씨, 105도씨예요. 그러면 수분이 생기면은 주변에 있는 이 산성가스들이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산, 염산, 질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온도가 얼마? 네, 150도씨, 250도씨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방지 대책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온도를 그러면은 이렇게 낮지 않도록 이렇게 수분이 생기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 한자로는 산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노점 이상으로 해줘야 산노점보다 더 떨어지면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기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줄여서 연소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퍼지를 한다, 보온 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황을 제거하면 싹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산성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잉 공기량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연소실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공기 차갑잖아요. 연소실은 뜨겁고 그럼 차가운 공기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온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온도 낮아지면 열 손실 커지죠. 열 효율 떨어져요. 그리고 저온부식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부식 유발하는 물질은 산성물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소각 열분에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연소시 열 발생률입니다. 자, 얘는 연소시 단위 용적당, 다 용적이 부피예요. 단위 부피당 열량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각 이게 뭔지 살펴봐 주시고요. 화격자 면적은 그냥 단위 환산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기출 유형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공식을 대입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출 유형 첫 번째 봤더니 자,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나왔죠? 저희 발열량 나왔네요. 중류를 1시간에 10kg씩 연소를 시킨대요. 열 발생률이 얼마냐?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때 GF가 뭐냐면 바로 폐기물 소비량입니다. 얼마예요? GF가? 네, 바로 지금 중류 1시간당 10kg씩 넣는다 그랬죠. 요게 GF예요. 그 다음에 우리 HL, 요게 바로 저희 발열량입니다. 얼마예요? 네, 12,000kcal per kg. 자, 그 다음에 V는 이게 바로 연소실, 네, 바로 부피입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집어넣읍시다. 자, 그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단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여기 킬로그램 약분되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 큐빅미터 나오죠. 그죠? 요게 바로 열 발생량 단위가 돼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번에는 그 다음 기출형 문제 봅시다. 소각 능력이 나와 있고요. 폐기물이 지금 8만 킬로그램 폐기물을 하루 8시간 소각을 할 때 면적은 그랬어요. 자, 면적 단위가 여기 어디 있나요? 미터 제곱.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 미터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려면 거꾸로 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저는 지금 단위 환산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hour를 없애줘야 되겠죠? 보니까 여기 하루에 8시간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hour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겠어요? 킬로그램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은 폐기물은 여기 보니까 8만 킬로그램이래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킬로그램 또 약분되죠. 그죠? 그리고 이 8만 킬로그램이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에러가 있는 게 하루 8만 킬로그램의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조금 약간 문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데이데이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격자 면적이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죠? 얼마가 되나요? 네, 바로 45.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반올림 했더니 자, 요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단위 환산 통해서 계산하니까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 미터 제곱이네? 그럼 미터 제곱만 살리고 나머지 없애려면 주어진 거 뭐 집어넣을까?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중간 처분 두 번째, 핵심 요점 5, 안정화 및 고형화 볼게요. 자, 우리 중간 처분이 뭔지는 우리 살펴봤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 중간 처분에 앞에서 우리 봤던 게 열분의 소각, 이건 열적 처분이에요.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흡착이라는 것도 있고요. 화학적 침전이라는 것도 있고, 용매 추출법도 있고, 증기탈기법, 고형화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정화, 고형화 방법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정화, 고형화가 뭐냐 보시면요. 안정화 시키는 건 한마디로 위험한 애를 안전한 애로 만든다.
혹은 유기물을 제거해서 안 썩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형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체로 만들어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안정화 고형화를 시키면은 한마디로 굳히고 그죠? 안정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취급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폐기물 취급이 물리적 특성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형화 할 때 보면 보통 공모형을 이렇게 고형화를 하면은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염물질 잘 이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용존성과 용이성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녹이고 안 녹고 하니까 이동이 역시 안 되는 거죠. 독성도 줄일 수 있고요. 그죠? 안정화시키면. 그게 바로 안정화, 고형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중간 처분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흡착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흡착이 잘 되는 물질은 얘를 보통 이제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물질 이런 애들을 이제 흡착시켜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냉장고에 탈취제 넣잖아요. 얘가 그 냄새나는 냄새 기체를요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 탈취제가 이렇게 붙여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침전은 이렇게 뭐 카드뮴이 있다 그러면은 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가 한마디로 앙금이에요. 굳거든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중금속, 카드뮴 중금속이 이렇게 굳어서 고체처럼 만들어져요. 이걸 이제 화학적 침전 공침법이라고 합니다. 용매 추출법은 추출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물질만, 다른 거 말고 얘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해서 이 특정 물질만 골라내는 거, 분리하는 거. 이게 용매 추출법이고요. 증기탈기법은 말 그대로 증기로 만들어서, 그죠? 이 휘발성이 강한 애, 증기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증기에 접촉시키면 고온이니까 얘는 쉽게 휘발이 되거든요. 알코올 금방 날아가죠. 이런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금방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탈기되죠. 기체적으로 날아가는 거. 이게 탈기예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뭐 벤젠 얘도 조금만 온도 높여주면 바로 휘발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고형화는 굳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고체로 만들어서.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어떤 거 있으면 이 폐기물이 있으면 얘가 폐기물이 다른 데 오염 안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시멘트로 굳히면 돼요. 시멘트 공구리 쳐서. 그죠? 이게 바로 고형화예요. 대표적인.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매 추출법과 증기탈기법 제가 대략적인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용매 추출법은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 용매가 어떤 애야 되냐? 그죠? 그걸 보시면은 요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잘 정리를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증기탈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휘발성 물질을 이제 이 고온의 수증기랑 접촉을 시키면 얘가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얘는 휘발성 물질이 많은 액상 폐기물 처리에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엔 고형화입니다. 고형화는요, 폐기물이 있으면 이 폐기물에 첨가제를 넣어줘요. 이 첨가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폐기물에 시멘트를 한마디로 둘러싸서 얘를 이 폐기물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감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고형화예요. 그죠? 다른 이제 환경에 오염 못 시키겠죠. 이 폐기물이 못 나가니까. 그죠? 요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시멘트 쓰는 거, 시멘트 기초법, 석회를 쓰면 석회 기초법.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무기 첨가제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기 첨가제를 사용을 해서 요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거 그러면 자가 시멘트법. 그러니까 얘는 시멘트라는 말이 있지만 얘는 황이 많은 폐기물을 고형화시키는 거에 유리한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고형화 관련 공식 우리 부피 변화율이 있고 혼합률이 있어요. MRB가 있는데 부피 변화율은 뭐냐면요. 고형화를 시키면 폐기물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고형화를 시키면 이 폐기물에 첨가제까지 넣어서 이만해졌을 거 아니에요. 첨가제를 넣어서. 그죠? 그래서 부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고용화 처리 전 폐기물 부피 제가 V1이라고 해볼게요. 이 V1분의 고용화 후의 폐기물 부피 V2, B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또 MRB를 이용하면 뒤에 배울 건데 이 폐기물 이제 폐기물만 있을 때 밀도와 고형화 시켰을 때의 밀도, 그죠? 그 B에다가 1 플러스 MR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 MR이라는 거는 우리 이 폐기물 양분에 넣어준 첨가제 양 비율을 MR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간략하게 공식 보시고 여기 문제 풀어봅시다. 자, 부피 변화율 구합니다. 그럼 공식은 요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자, 폐기물 10kg 있고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래요. 요거 고형화 시키기 전 밀도죠. 그죠? 그리고 고형화 재료를 이게 첨가제죠. 첨가제를 지금 2kg 넣었대요. 폐기물은 10kg이고. 그래서 고형화를 시켰더니 밀도가 증가했어요. 요게 밀도 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VCR은 어떻게 되나요? VCR 공식은 자, 밀도도 보시면은 밀도 큰 거분의 밀도 작은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후가 미치예요. 그 다음 1 플러스 MR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후는 있죠? 얼마예요? 1.2. 저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근데 MR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MR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MR은 뭐예요? 폐기물 질량분의 첨가제 질량이잖아요. 폐기물 10이고 첨가제 2kg이니까 얘는 얼마? 0.2잖아요. 그래서 MR 0.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1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폐기물 이제 중간 처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